네, 미래통합당이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에 걸쳐서 당선인 연찬회를 열어서 김종인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내년 재보궐선거가 있을 때까지로 시한도, 그러니까 애초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물론 당내 절차가 완료가 된 건 아닙니다. 자, 관련해서 이 자강론을 내세웠던 한 분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조경태 최고위원입니다. 자, 바로 연결하죠. 나와 계시죠,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조경태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연찬회 혹시 참석 안 하셨어요, 위원님? 네, 그날 제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다른 일정 때문에 못 하신 건가요, 그러면? 네. 네.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때 연찬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인들이 김종인 비대위를 의결을 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있길래 이 압도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건지가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참석을 안 하셨다고 하길래 한번 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뭐 들으신 얘기는 없으시고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네. 뭐 압도적이라는 표현을 그때 뭐 정치적 수사일 수도 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당선인 분들의 한 표라도 더 많이 나왔다면은 당선인에서의 그 어떤 의견이 그 방향으로 모여졌다, 네. 모아졌다. 저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고요. 굳이 이것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그 당선인 연찬회에서는 김종인 비대위를 띄우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이렇다면 사실상 결정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후에 어떤 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게 다시 그러니까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아마 그 청취자분들께서는 우리 당에 대한 그 어떤 절차, 네. 민주적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어서 네. 좀 설명을 해드린다면은요. 네. 사실은 그 연장 문제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의 임기에 대한 연장 문제이기 때문에 상임전국위원회라는 그 회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전국위원회라는 또 회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절차를 각각 밟아야 됩니다. 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절차를 밟지 않는 상태였고요. 네. 아마 조호영 원내대표께서는 그냥 너무 성급하게 당선자 워크숍에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김종인 그 전 상임 선대위원장님을 아마 하고 의견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좀 성급한 측면이 있고 보기에 따라서는 당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아직까지 절차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가 27일에 이제 그러니까 연속으로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그 새 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를 8월 말까지 한다라고 하는 그 당원 부칙 조항을 삭제를 의결을 하고 이거를 전국위원회로 넘겨서 다시 추인을 받는 절차가 이제 남아 있다는 뜻이잖아요. 의원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자, 그러면 관심사는 지난번 상임전국위원회가 의결 종족수 미달로 이제 불성립된 바가 있었는데 혹시 이런 상황이 다시 그 재현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관심의 초점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의원님? 저는 지금 많은 당원들께서 최근에 그 여론조사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하고, 그다음에 8월 전당대회가 원래 당연 당규에 그 정상적인 전당대회를 하자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물었을 때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8월 전당대회를 하자가 훨씬 더 많은 여론이 나왔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일부 당선되신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근데 많은 당원들께서, 국민들께서는 자신감 없어하는 이 우리 당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 우리 스스로 위기 상황을 극복할 능력이 없느냐? 왜 툭하면은 외부 인사를 영입을 모시고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무책임한 정당의 모습을 보이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전국위원회 역시도 아마 그러한 다수의 당원들의 뜻이 담긴다면은 쉽게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또 유야무야 해가지고 넘어가게 되면 또 그때 가서 또 상황에 대해서 또 고민하면 될 그런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의원님, 일단 궁금한 게요. 지금 지난주에 이제 그 김종인 비대위를 꾸리기로 결정한 이제 그 단위는 당선인들이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상임 전국위나 전국위원회에서 지금 당선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아주 소수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예, 소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예. 절차적 문제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일반 우리 이 청취자분들께서 국민들께서는 이미 다 결정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아직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의 그 중요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요. 저는 무엇보다도 당의 어려운 사항을 스스로 극복하려고 하는 그 자각론을 네.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81석 정도의 의석수를 얻었거든요. 그랬었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다가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지 않고 당당하게 불과 몇 개월 후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서 지금의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 당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냥 좀 너무 단도직입인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혹시 그 의원님도 상임 전국위원 겸 전국위원이신가요? 저는 전국위원회 소속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임 전국위원은 아니시고? 상임 전국위원회는 그 당시에 45분인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거든요. 네. 전국에서 당원들이 많고 그 속에는 그 국회의원 아닌 일반 당원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 이 질문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단도직입으로요. 그러면 전국위원회 불참하는 것으로 의사를 표현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참여해서 반대표를 던지실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그때 좀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네네. 어쨌든 불참 의사도 하나의 자신들의 그 의견을 표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아마 여러 가지 방법들이 논의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절차의 문제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 드리기는 좀 뭐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그 결정, 잠정적으로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한번 좀 입장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김종인 비대위의 구성을 보면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 의장 여기에다가 초재선 그룹에서 각각 한 명씩 그리고 이제 각 분야의 30-40세대 외부 전문가 4명 이렇게 해서 총 9명으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이런 구성 방안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가능하면은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외부 인사가 너무 당에 와서 좌지우지하는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당이 이번 총선의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가 공천을 잘못해서 그렇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역시 공천위원회도 외부 인사를 갖다가 대폭 많이 기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분들이 우리 당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느냐?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하고 가면 그만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당과 민주당의 차이점이 보면은 민주당은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의지와 노력이 많이 엿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당은 너무 외부에 의존하는 외부 의존형으로 지금 20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것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좀 우리가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이것부터 저는 개혁을 해야 된다. 뜯어고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외부인 이야기가 나오는 맥락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 내부의 역학구도 이런 거 눈치 안 보고 그냥 국민적 관점에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그 관점에서 외부인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프레임인데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당원들이 왜 필요합니까? 당원들이 필요가 없잖아요. 예. 왜 당원들을 뭐하러 합니까? 예. 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은 스스로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철학을 같이 공유해 나가면서 스스로들이 문제점에 있으면 갈고 닦고 고쳐 나가야 되는 그게 정당 아닌가요? 네네네. 그래서 왜 자꾸 외부에 의존하고 외부에 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지나친 비중을 두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20대도 보면은 비대위가 외부에서 3번이나 비대위가 구성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 힘을 기르지 않으면은 결국은 공룡불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그분들 역시도 물론 노력은 많이 하시겠지만 결국 그 책임에 대해서 부분은 상당히
미흡해질 수밖에 없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저는 외부를 통한 비대위의 그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일부 언론이 어떤 보도를 하고 있냐면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2012년 때 새누리당 비대위원이었잖아요. 예. 이때 당 정강 정책에서 보수라는 용어를 한 군데만 남기고 모두 삭제해 버리고 대신 경제 민주화를 추구한 인물이다. 이 점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근본적으로 정강 정책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또 이런 말도 남겼거든요. 혹시 그래서 이때의 움직임이 이제 다시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던데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글쎄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내용 없이 그냥 언론의 인터뷰만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예. 그 나중에 이러한 문제가 이제 비대위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과정에서 그 민주적 절차를 잘 지키면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계속 원천적으로 이제 절차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고 기본 입장이 자강론이시기 때문에 계속 이런 질문을 드린 게 뭐하긴 합니다만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한다는 전제에서 자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을 한다면 홍준표, 김태호 같은 그러니까 그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사람들이 당으로 복귀하기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누구든 어느 지도부든 무소속 의원들의 그 복당 문제를 오래 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입당을 원하시는 무소속 의원님들이 계신다면은 최대한 신속한 절차를 통해서 이 역시도 저는 당연 당규의 그 절차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절차를 통해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당의 당명이 미래통합당이지 않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통합한다는 그 당의 정신에 따르거나 또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있다면 자고우면하지 말고 함께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에 이제 재보선 때까지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만약에 이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러면 재보궐 그러니까 공천이 이루어지는 데도 관심사인데 이제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재보궐선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슈스케나 미스터 트롯 같은 방식의 국민 경선제로 인재 영입을 유도하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지도부가 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쿵저러쿵 또 말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적절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부산 시민들께도 오만한 정당의 모습으로 또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우리 당이 어떻게 그 국민들께 반성하고 체질 개선하고 스스로 개혁할 것인가 하는 그런 자기 반성에 대한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상황에서 지나치게 그러한 모습들이 좀 먼저 앞서 나오는 그런 모습은 좀 자제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21대가 곧 시작됩니다만은 좀 더 겸손하고 겸한 모습으로 과거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그런 야당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 야당에 대해서 일말의 좀 기대와 희망을 갖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정리를 하면 미래통합당의 앞날을 좌우할 분기점은 27일 상임정국위원회와 정국위원회가 이제 연속으로 열리는 27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조경태 최고위원이었습니다.